안녕하십니까. 책갈피 시인이 소개해드릴 이번 책은 밀란 쿤데라의 느림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1994년에 체코에서 프랑스로 망명해 프랑스어로 처음 쓴 장편 소설이에요. 야로슬라프 사이페레트상 수상작이고요. 이 작품은 18세기 작가 비방드농의 단편 소설 내일은 없다를 자기식으로 다시 풀어쓴 소설입니다. 작가가 오랫동안 애용해온 7부 구성 형식의 모든 가능성을 소진해서 소설가로서의 길 끝에 도달했다고 여겨졌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살면서 체코어에서 프랑스어로 바꾸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언어의 변화는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이전 소설들의 엄격한 분위기를 버리고 뭔가 자유로움을 획득한 듯 한결 경쾌하고 환상적이며 즉흥에 훨씬 더 많은 자리를 내준 느낌이 든 책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18세기에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성에 살고 있는 T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 정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젊은 기사를 이용 멋진 하룻밤을 보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200년 세월이 흘러 같은 장소에서 이 성은 이제 호텔이 되어서 그 성에 묵게 되는 여러 남녀를 통해 그 대화와 행동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실존수학의 느림과 빠름, 기억과 망각의 방정식 등을 주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와 1994년 그 당시의 사랑을 대비하여 현대가 상실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책은 두 시대를 대립하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18세기에는 비밀 엄수가 최고로 여겨지는 비방 드농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전략과 술책으로 쾌락을 음미하고 즐기며 추구하는 시대예요. 육체적 모험의 형식을 부여할 줄 아는 예술을 추구하는 시대. 육체적 관능을 그 자체로 즐기는 18세기의 기사. 그리고 오늘의 세계는 감정적 혼란과 사랑의 이상화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 노력하는 시대라고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의 현대 세계에는 충동적이고 돌발적이고 불합리하고 무질서한 반응을 쫓는 시대로 작가는 표현합니다. 쾌락, 섹스 등을 삶의 그 자체로 향유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어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등장인물 대부분이 액션보다는 리액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남에게서 받은 모욕에 복수하려는 충동적인 반응도 많아요.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스스로 위로를 위해 남성다움, 유혹 능력, 미모, 육체적 우월주의를 도구로 삼기도 하죠. 이런 리액션의 동기는 끊임없이 실추되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얼른 회복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이미지 노예가 되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단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반사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삶을 향유하는 주체자가 아닌 예정된 이미지를 흉내내는 허구로 만드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18세기에는 계급사회가 있었죠. 그에 따른 사회가 명시하는 룰 속에 각자 본래의 본분이 있어 그에 맞게 살았다면 오늘날 산업혁명 이후로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유, 그런 형식의 틀이 무너졌죠. 그런 반면 오히려 이것이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백침이 강한 미국의 섹시스타 이미지가 있지요.
이것이 그 여자분의 이미지를 상업화한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될 텐데요. 대중은 그 이미지를 사랑하기도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느림의 미학, 즉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18세기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작가는 18세기를 오늘날과 비교해 느림의 미학이 강했다고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느림의 미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은 과연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느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소설이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했는데 생각 외로 가볍고 순조롭게 읽힌 책이고 마지막 부분이 왠지 무리가 있는 황당한 생각도 들긴 했지만 책을 덮고 나서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본 듯한 단편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결말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죠. 뭔가 묵직한 여운이 남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읽는 내내 작가가 계속 어딘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다 한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이어지고 그 만남에서 작가는 느림이라는 주제를 처음 시작해서 잠깐 언급하고 끝에 18세기 기사와 현대 망나니의 애정 행각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문제, 음악적 영향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왜 내가 청소년 시절 중세 고전을 좋아했었는지 아마도 시간의 느림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느림의 미학을 성적 쾌락과 연결시켰는데요.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이 느림의 미학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이렇게 느림의 미학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이라 뭔가 읽고 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책을 읽고 느낀 감정과 감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한 편의 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느림. 높은 언덕에 가볍게 자리 잡고 있는 호텔이 된 성. 숲속 정원을 초점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빛 하나, 작은 동작 하나에도 새들은 관심이 없다. 색색의 패션과 성적 매력을 뽐내는 하룻밤의 흔적들은 무대 위에 조명이 되어 끝이 없는 연극이 시작된다. 높은 언덕에 서서 내려다보는 성. 행여나 대중이 쓰고 있는 가면 속 가쁜 숨소리가 들킬까봐 성벽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던 연극 무대의 커튼이 닫히고 자존심의 향수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며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한 사나이의 빠른 발걸음. 잊고 싶은 밤을 빠르게 뒤로 보내려 하네. 높은 언덕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성. 숲속 정원을 은밀히 거니는 두 남녀. 눈빛 하나, 작은 동작 하나에도
새들은 숨죽여 바라본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걸어온 모든 하룻밤의 흔적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서 춤을 추며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린다. 높은 언덕에 서서 내려다보는 성. 행여나 시크릿 가든의 에로틱한 숨소리가 새어나갈까 성벽 문을 굳게 닫는다. 오로지 둘만이 함께한 비밀스런 정적이 멈추고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의 향기가 안개처럼 공기를 감싸 안으며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한 기사의 느린 발걸음. 간직하고 싶은 밤을 느림으로 길게 함께 하려 하네.